새만금 실사에 나선 세계 잼버리 실사단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찬반 목소리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발암물질인 비소 함유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의 세계 잼버리의 꿈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이 산과 바다가 인접한 새만금의 환경에 만족해했습니다. 첨단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잼버리 구상에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육지가 된 새만금 간척지에 스카우트 야영장이 임시로 마련됐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때는 이 같은 소규모 야영촌이 1000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실사단이 야영장으로 입장하자 특별한 스마트폰 앱이 시연됩니다. 전라북도가 자체 개발한 앱으로 현재 위치와 화장실, 샤워장, 일정 계획 등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데 드넓은 야영지를 돌아다니며 갖가지 활동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IT를 활용한 스마트 잼버리를 구현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은 실사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It looks great. I think it can enhance the experience of the participants. There's a lot of information and it will make the jamboree more fun. 부안때 말의 하천에서는 수려한 풍광 아래 카누를 즐길 수 있고 누에타운, 청자박물관, 갯벌 생태공원,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등 야영지 가까이에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산과 바다와 그리고 또 호수와 모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전라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이번 실사를 통해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폴란드에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내년 8월 세계 총회 결과를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새만금의 투자 활성화 방식을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된 내국인 카지노 설립 법안 때문인데 관광 활성화와 사행산업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수십 년째 터덕거리는 새만금에 고용 효과가 뛰어난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모든 조건은 제한적인 내국인 출입입니다. 실제 미국계 샌즈그룹은 새만금 복합 리조트 건설에 1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제의했는데 핵심 조건은 내국인 카지노의 허용입니다. 이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내국인 카지노 허용으로 찬성 측은 우선 강원랜드가 가진 독점적 지위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강원랜드가 독점해야 되는가? 둘째 미국이나 일본 등 어느 나라도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 제한이 없으며 복합 리조트를 유치한 싱가포르의 병적 도박자 비율이 개발 이전과 차이가 없어 부작용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싱가포르 복합 리조트처럼 새만금의 실질적인 선도 산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강원랜드는 수익금을 지역사회로 환원시키는 공기업이지만 새만금 수익 대부분이 투기 자본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새만금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 수익금을 카지노 자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국인 허용이 가능한 강원랜드 한 곳의 매출이 국내 16개 외국인 카지노를 넘어선다며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새만금 카지노가 인정되면 전국의 모든 카지노를 허용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부산시도 지난 10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자체 상당수가 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가 투자 유치 활성화에 대안이 될지 아니면 도박 산업을 양성하고 투기 자본의 배만 불릴 것인지 이제 선택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익산 낭산면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지하수와 토양까지 중금속 오염 우려가 높습니다.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민관협의회가 전수조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낭산 환경오염 방지대책 민간협의회는 4개 폐석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화해동환경과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곳들로 다음 주부터 조사에 들어갑니다. 협의회는 지하수와 토양 오염도, 침출수 유출, 폐기물의 성분과 형상 등을 면밀히 조사해 처리 여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매립물의 성상과 맨 바닥층의 침출수를 확인을 해서 여기 또 다른 어떤 불법 폐기물이 함께 묻혀 있는가를. 조사에는 익산시의 예비비와 산림복구 예치비 등 3억 5천만 원이 긴급 투입되고 공인된 환경연구기관이 나섭니다. 협의회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됐는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여부가 밝혀지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폐기물의 유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즉각적인 반출과 함께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서 우리가 청정지역에서 지하수를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는. 협의회 측은 6개월가량의 조사를 마치면 이후 낭산면 내 다른 13개 폐석산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폐기물 업체가 반발할 경우 민간협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오늘은 음력 7월 보름 백중입니다. 한여름 농산일을 마치고 흥겨운 잔치판을 벌이던 날인데요. 지금은 잊혀진 백중놀이의 맥을 아직도 이어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풍악을 울리며 당산나무로 향합니다. 마을에 수오신 아름드리 당산나무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빌며 충문을 읽어내립니다. 일락서산내 논의 김매기를 끝낸 뒤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일꾼을 소나 사다리에 태우고 덩실덩실 춤을 추던 만두래. 김을 맨 호미를 걸어놓은 호미거리.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의 세시풍속들입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지면서 서로 물 갖고 싸우고 물을 서로 더 많이 내려고 그런 걸로 싸우고 그러는데 이 백중놀이 술 먹는 날에 한 잔 먹고 이걸 싹 풀기 때문에. 백중은 또 음식을 나눠 먹으며 승경도 놀이와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농사일에 고생한 서로를 위로한 날로 한여름 농경사회에선 없어선 안 될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백중을 즐기는 농촌 마을은 사실상 사라져 체계적인 전승과 지역마다 특색 있는 풍습을 기록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 10년 지나면은 다 사라지게 되니까 마을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이런 복원 행사는 대단히 그 마을 문화를 살리는 면에서 시골 마을에서 재현된 백중놀이가 조상들의 지혜를 전해주고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선은 오늘부터 22일까지가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백중살이 기간이라며 선박 안전 운항과 해안가 시설물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백중살이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음력 7월 15일 백중을 전후한 사나흘간으로 해수면이 평시보다 50cm 이상 높아집니다. 요즘 올림픽의 열기가 막바지인데요. 빼어난 경기력 뒤에는 과학이 있습니다. 도내도 스포츠과학센터가 있는데 맞춤형 훈련과 기량 향상의 산실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올림픽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들이 한계를 뛰어넘은 데는 개개인의 능력을 측정해 최대한의 힘을 끌어내게 하는 운동 역량 분석이 한몫했습니다. 가슴에 측정기를 단 체육 꿈나무들이 짧은 트랙을 오가며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고 전자발판 위에서 역기를 들며 몸의 자세를 파악합니다. 척추 이런 것들이 안 좋아 있고 아킬레스도 무너져 있어. 그래서 지금 상해가 진행되고 있어. 펜싱 선수들에게는 고속 카메라를 활용한 운동 영상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문체부의 지원으로 체계적인 운동 생리와 역학 분석이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니까 심박수가 어떻게 뛰는지,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 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센터에는 피로 회복을 측정하는 젖산 분석 등 20여 가지의 다양한 체력 측정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선수들에게 신체 불균형과 실수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특히 압박감이 심한 경기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경기 종목별 특성에 따른 결과를 내 가지고 선수 개개인별한테 보강 운동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탈바꿈한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가 침체된 전북체육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도내 온열 질환자 수가 104명으로 작년 여름에 비해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20, 30대 24명, 10대 이하도 4명으로 젊은 층 온열 질환자도 많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서 창조경제 성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옥보존 조례 등 한옥마을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광복 직후 미군이 제작한 전라북도 관련 보고서가 군산 동국사에서 발견됐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지시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당시 군사시설과 생활실태 등이 영문으로 자세히 작성돼 있습니다.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도내 우수 농산물이 판매됩니다. 전라북도와 이마트는 내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70개 매장에서 포도와 블루베리, 한우 등 전북 우수 농축산물을 특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경기 침체로 건설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건설 경기 진작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연합회는 지역 업체의 50% 이상 하도급을 의무화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일 청소년 화합의 무대인 스포츠 교류대회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두 나라 초중등 선수단 4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해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축구와 농구 등 5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게 되며 문화 역사 탐방 행사도 진행합니다. 대한탁구협회가 주최한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탁구대회가 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오늘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막해 일주일간 개인 단식과 복식, 단체전 등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종목별 우승 선수와 팀에게는 상패와 경기력 향상금이 지원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에는 대통령기가 전달됩니다. 전라북도의 3차원 인쇄 기반 탄소 융복합 유연 소재 기술 개발 사업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과 전북대 탄소융합기술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3년간 3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전자부품용 탄소 융복합 소재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도는 산업부가 공모하는 3차원 휴대용 스캐너 개발 사업도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물에 잘 녹아 먹기 편한 프로폴리스가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프로폴리스 추출액을 꿀과 함께 교반기로 1시간 이상 섞자 항산화 효과는 그대로지만 물에 쉽게 녹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2건의 특허 출원과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프로폴리스 추출물은 알코올로 추출하기 때문에 맛이 좋지 않고 물에 잘 녹지 않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100일장 심사 결과를 조작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사립교사 59살 A씨에게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